자, 문 대통령이 지금 스페인 방문 중이죠. 국빈 방문 중인데 어마어마한 환대를 받아서 많은 분들이 야 그런 이야기 하더만요. 스페인의 젊은이들은 저런 환영식을 자기 나라에 그러니까 스페인에 있었는지도 몰랐다고 할 정도로 여기저기서 환대를 받고 있는데 오늘 놀라운 보도가 하나 나왔죠. 이게 청와대에서 이제 그 공개한 건데 스페인에서 독도는 조선 땅이라는 17세기 지도가 스페인에 이렇게 보관돼 있더라고요. 문 대통령이 지금 그걸 보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도 스가가 독도 방어 훈련을 핑계 삼아서 한일 정상회담을 안 했다. 뭐 여기 보도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스페인에서 문 대통령님 이런 역사적 그 자료가 있으니까 한번 보시죠라고 안내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쉽게 표현하면 스페인 입장에서 보면 일본 놈들한테 하는 이야기 아니야. 독도는 조선 땅이라고. 저 지도 한번 보세요. 저기 자세히 보면 이제 지금처럼 정확하진 않지만 여기 자세히 보면 여기에 울릉도 독도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스페인 상원 도서관이 지금 저 지도를 소장하고 있다고 해요. 참 이게 놀랍기도 하면서 약간 슬픈 게 저런 지도들이 현재 좀 대한민국에 남아 있으면 저희들이 더 연구하고 더 독도가 우리 땅이라는 근거를 더 빨리 밝히고 빨리 이야기할 수 있을 텐데 대통령께서 이제 스페인에 가서 이렇게 본 것도 정말 다행이지만 저런 것들이 해외에 나가 있고 해외에 있다는 부분이 좀 안타까운 생각이 좀 드네요. 근데 저 지도는 우리에 있을 수 없는 게 우리나라 만든 거 아니니까. 왜냐면 그 스페인이 1492년 이제 미국 신대륙을 발견한 이래로 거의 세계를 점령했었잖아요. 그렇죠. 거의 뭐 한 그렇죠. 300년 정도에 걸쳐서 그리고 남미 국가 대부분을 차지하니까 그 영국과 스페인이 세계를 지배하던 시대에 그들한테 지도가 얼마나 필요했겠습니까? 그리고 영국에서 그 왕실 협회 중에 가장 첫 번째로 만들어진 게 왕실 지리학회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어디를 그 자기들 국가로 편입시키기 위해서 제국을 편입시키기 위해서는 지도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 당시에는 그 지도가 세계 표준인 거죠. 거기 보면 이제 독도가 그 조선 땅으로 돼 있다는 얘기는 독도는 원래 우리 거다. 그렇죠. 라는 이제 그 아주 객관적인 자료를 스페인이 우리에게 제공해 준 겁니다. 예. 조선 왕국 전도. 이게 그 이름이 좀 어렵습니다만 18세기 프랑스의 지리학자이자 지도 제작자 장 바프티스트 부르기뇽 당빌 이 사람이 발간한 신중국 지도 첩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이라고 하니까요. 해외가 세계가 인정 그 당시에도 그러니까 독도는 조선 땅이라는 걸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기 있다고 해도 문 대통령한테 만약 일본 편이라였다고 하면 보여줄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죠. 굉장히 상징적인 사건이죠. 일본에서 할 말 없게 만드는. 그러니까요. 그리고 실제로 독도를 대한민국의 경찰이 지배를 하고 있잖아요. 실효적 지배까지 하고 있는데 그 방어훈련 한다고 한일 정상회담을 안 해 하는 짓은 사실은 일본의 극우들은 한국이나 북한과 붙으면서 정치적 지지를 넣고 그걸로 정치를 했던 놈들이라 이게 너무 불온한 거잖아요. 스페인이 일본한테 한 방 매긴 바로 그런 사건인 거죠.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스페인 입장에선 이 지도를 공개했을 때 분명히 그 독도에 관련된 내용에 그 언론에 초점이 갈 거고 이걸 스페인은 감당할 이미 자세가 돼 있었고 대한민국 대통령이 이걸 보여줌으로써 앞으로 미래 협력을 일본보다는 한국을 선택할 가능성이 크다. 전략적 파트너로서 그 상징적인 것으로서 그 스페인에서 이걸 대통령에게 그 자리로 이렇게 초빙한 것 같습니다. 뭐 스페인에서 뭐 대한민국의 정상을 어느 정도 배려했는지 알 수 있는 게 정말로 포인트가 뭐고 관심사항이 뭘까라고 하면서 아 독도 문제에 관련해서 일본과 다투고 있으니까 이런 거를 보여주면 괜찮겠다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보여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스페인하고 한국이 이 정상이 만나가지고 공동 성명을 발표했는데요. 이 양국의 관계를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시켰다 이런 거거든요. 이 국가 간의 어떤 관계라는 게 막 혈맹, 동맹 이런 것도 있고 그러니까 한 단계 더 높아진 거예요.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한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고 예전에는 그게 북한과 경쟁을 했어요. 어떤 외교에 있어가지고 이게 지금 압도적으로 한국이 지금 우위에 있다 보니까 사실 이 관계는 일본과의 관계보다 더 높은 관계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지도를 그
간직하고 있던 지도를 보여주면서 이거 독도는 한국 땅이에요 하는 거랑 맥락이 같은 거라고 봐요. 그만큼 한국의 위상이 높아진 거다. 그리고 이제 정말 한국 위상이 어느 정도 높아졌나 좀 감을 또 예를 들어보면 정상이 공동성명을 발표하는데 뭐 국제 문제나 다자 협력을 강화하자 이런 얘기도 하면서 세계적인 평화와 안보에 대해서 좀 신경을 쓰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의 개혁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사실은 택도 없는 나라에게 그런 말을 할 수 없는 거잖아요. 세계 평화 안보 얘기를 하고 유엔 상임이사국 관련해서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가 개혁이 필요한데 뭐 효과성, 투명성, 민주성, 책임성, 대표성을 강화하는 정도로 개혁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한다는 것은 스페인이 대한민국을 바라보는 것이 대한민국이 정말 G7 이상의 국가에 해당한다. 그렇기 때문에 대한민국 정상에게 이런 얘기를 하고 공동성명을 발표한 것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스페인의 한 경제학자 교수가 스페인이 한국을 따라잡으려면 172년이 걸린다고 했대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미 우리나라가 뭐 모든 분야에 대해서 뛰어나게 선진국이 되어 있고 이러한 부분들을 어찌됐든 같이 동반자를 해야지 자기들도 배워갈 수도 있는 것이고 또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거다 보니까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다 생각하고 있고 어찌되었든 지금 얘기가 나온 거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나라가 IT 강국 또 제조업 강국 그리고 바이오 강국이라는 게 이번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확인이 된 거거든요. 근데 이 세 개가 미래를 주도할 수밖에 없는 것인데 어떤 나라들은 아예 하나도 없는 나라가 있고 어떤 나라는 예를 들어 대만 같은 경우 대만을 무시해서가 아니라 IT 하나 정도는 강국이에요. 근데 나머지는 거의 뭐 없잖아요. 뭐 일본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중국 같은 경우 제조업은 강국이지만 나머지는 그렇게 강국이라 말하기 좀 힘든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 이 모든 것들이 다 거의 뭐 선두에 있는 국가다 보니까 이런 것을 좀 배워가고 싶어 하는 것 혹은 자기들이 못한다면 같이 전략적으로 같이 하자 이런 게 아닐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 대통령이 지금 스페인 이제는 오스트리아 갔잖아요. 오스트리아하고도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한 단계 격상했단 말이에요. 오스트리아가 전략적 동반자 관계 맺은 나라가 유일하게 스위스였어요. 그러니까 두 번째 나라가 된 거고 그러면서 아시아엔 아예 없다시피 하니까 간단히 말해서 유럽에 약간 지금 뭐 오스트리아만 해도 어마어마한 문화 대국이고 지금 기초과학 분야에서는 뭐 노벨상을 17명 딸 정도로 굉장히 튼튼한 나라거든요. 그 스페인 같은 경우는 언제적 스페인입니까? 무적함대 뭐 그래갖고 사실 그 유럽의 제국주의들이 전 세계를 휩쓸는 시절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지금 아시아의 대한민국이 그 즈음에 유럽의 어떤 국가들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현실적으로 보면 진짜 스가하고 문 대통령이 그 G20 그 정상회담에서 보여줬던 그 여러 가지 포지션들 있잖아요. 그냥 적나라하게 드러난 거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산체스 총리도 좀 약간 칭찬해주고 싶은 게 사실은 우리가 스페인 하면 뭐 레알 마드리드나 이렇게 축구만 좀 알고 있었잖아요. 축구 뭐 이렇게 투 뭐 이런 생각 뭐 좀 했었는데 이렇게 대한민국 대통령을 환대하니까 마치 우리가 환대받는 듯한 느낌이 들어서 스페인한테 좀 호감도 가고 좀 잘해줘야 되겠는데 이런 생각을 들어서 산체스 총리도 정치를 잘하는구나 칭찬을 좀 해줘야 되겠구나 안아줘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근데 스페인이 제가 알기로는 제가 어렸을 때 듣기로는 같은 반도 국가잖아요. 스페인 그렇죠. 우리나라. 그러다 보니까 약간 국민의 성격이 좀 비슷하다. 뭐 이런 얘기 많이 들었기 때문에 잘 될 수 있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산체스 총리가 한 말인데요. 디지털 분야에서 한국 기업들의 경험과 기술적 노하우는 스페인에 더 큰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잘해달라는 거죠. 그러니까 한국이 그렇게 디지털 분야에 되게 어마어마한 발전을 했거든요. 이명 박근혜 때 한번 생각해 보시면은 그런 분야들을 거의 중국에 뺏기다시피 했던 거를 지금 4년 만에 찾아오고 있는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스페인하고 뭐 태양광, 풍력에너지, 전기차 이런 거를 지금 기대하고 뭐 관련된 MOU가 나오고 막 있다 보니까 우리는 가서 뭐 대통령이 환영식에서 어마어마한 무슨 사회를 받고 이런 것만 보지만 실질적으로 이런 외교는요 경제 외교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어렸을 때 저는 TV로 보면은 미국이나 이렇게 외국에서 유명한 정상들이 오시면 우리나라가 막 그런 퍼포먼스를 많이 해줬잖아요. 카퍼레이드든 뭐든. 그게 결국에는 거기에 잘 보여야지 뭐 하나 더 얻을 수 있으니까 그런 걸 한 것인데
반대로 문재인 대통령이 그런 걸 대접을 받는다는 것은 그럼 그 나라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렇게 해야지 우리가 뭔가 백신 하나라도 마스크 한 장이라도 얻을 수 있다라는 것을 절박함을 또 표현하는 것이라 생각해서 정말로 자부심 많이 느꼈습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학교를 그 김포공항 근처에 다녀서 외국에서 주요 국가 원수들이 올 때마다 길거리에 소문을 냈어요. 길고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이제 중학교에서 예를 들면 30분 걸어서 그 김포가도로 가요. 뭐 유혹하면서 우리 몇천 명이 가는 거죠. 우리 학교 뭐 근처에 있는 학교들이 다 동원되니까. 그러면은 줄 서서 태극기를 흔듭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대통령이나 주요국의 그 대통령이 올 때마다. 그러면은 또 좋아요 우리는. 왜냐하면 수업 일찍 끝나니까. 그리고 그 당시 재밌었던 게 큰 차를 봅니다. 그러니까 한 번도 보지 못했던 리무진. 그 뭐 벤츠 리무진 큰 차량 국가 원수들이 타는 차량을 봐서 근데 지금 보면은 굉장히 좀 창피한 거죠. 근데 이제 스페인이 그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나라랑 정서가 좀 비슷하다고 그러는데 국토 규모는 한 5배 되지만 인구는 우리보다 더 작아요. 조금 적은 거의 비슷합니다. 4천만 대 정도. 네, 그리고 1인당 GDP도 거의 비슷해요. 그리고 그럼 뭘 상징하냐면 우리나라 기업이 그 동유럽에 진출을 많이 했었거든요. 하지만 이제는 스페인을 거점으로 진출해도 상당히 그 우리랑 전략적으로 협력 관계에 있을 가능성이 크다. 그리고 스페인은 우리한테 조금 잘 보이고 싶어 하는 게 우리나라에 한때 스페인 열풍이 좀 불었어요. 그래서 유럽에서 가장 큰 관광대국이 영국, 프랑스, 스페인, 이태리인데 그 중에 이제 스페인이 우리나라 관광객으로 먹고 사는 인구가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이제 코로나 종식 무렵에 한국의 관광객이 다시 와야 그쪽의 자영업자들이 다시 살 수 있다는 생각을 아마 할 겁니다. 알겠습니다. 자, 문 대통령 외교에 대해서 내가 깜짝 놀랐는데 어제요. 이제 저는 항상 뉴스를 모니터링 하잖아요. 문 대통령 뉴스가 SBS 방송에 단 한 꼭지도 안 나오더라고요. 야, 놀랍더라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8시 뉴스에 단 한 꼭지도 안 나와. 그러니까 좀 SBS 뉴스 보면 계속 그러는 게 뭐 이렇게 뭐 잘한 거에 대해서는 왜 이렇게 하나도 대통령 칭찬을 안 하는지 그거 진짜 SBS만 그런가요? 다른 데도 박근혜 때는 마찬가지죠. 히잡의 정치학이라는 그러니까 뉴스를 냈던 바로 그런 사람들이고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잖아요. 문 대통령이 G7 가서 막 그거 막 하고 있을 때 뉴스 보도 꼭지 12번째 꼭지 그 앞 꼭지가 이준석 따릉이. 따릉이 다음 나왔다고. 에라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